그 영상을 보시면 내가 전세 사기당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초년생도 있지만 신혼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임신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됐던 청년 안심주택 전세 사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S 추적 60분에서 방송된 내용이고요. 51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서울시에서 주관한 심지어 이름이 청년 안심주택이잖아요. 전세 사기는 사실은 변호사도 나서서 꼼꼼히 다 들여다봐도 이제 마음 놓고 계약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인데 서울시에서 주관한 청년 안심주택에 그것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거의 당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또 맞았다 당첨 이렇게 좋은 위치에 살 수 있게 됐다 안심하고 들어가셨는데 내 보증금이 뗄 수도 있다 이런 위기에 처했다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영상을 봐도. 우선 사건이 벌어진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잠실 센트럴파크인데요. 잠실 세내역 인근 청년 안심주택이고 217세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임대가 있어요. 이제 공공임대는 71세대, 민간임대는 146세대인데 그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민간임대 146세대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주관을 한 것인데요. 아주 좋은 위치에 싼 전세를 장기로 임대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현행법상 서울시가 모두 대비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 제도에는 법률 개정이라는 부분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제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에 대한 그 빈틈이 있었고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네, 알겠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 청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서 공부하겠다고 올라왔고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지하철 근처에 있으면은 그래도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호실은 심지어 자매가 사시는데 이 자매 중에 한 명이 이미 한 2년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어서 이젠 전세는 다시는 못하겠다 라고 해서 청년 안심주택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그런 세대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사실 뒷배경은 모르잖아요. 이게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 근데 우리는 믿을 거라는 건 서울시라는 이름, 거기에 이제 내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건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세 사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울시와 정부 정책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빈틈이 있다니까요. 우리 재산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좀 뭐를 체크했으면 좋았을 법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유형이 기습 근저당 설정 사건이에요. 기습적으로 잔금 치르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거 흔히 있는 경우잖아요.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만 확인을 했어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네. 그러면 내가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반환받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등기부를 확인 안 한 그 사소한 잘못 하나가 돈을 전액 못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증보험 미가입 유형인데요. 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반드시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고 지원받았던 세제 혜택 다 취소되고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좀 답답한 게 저도 보증보험 가입 제일 먼저 얘기를 드리거든요. 민간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의무 가입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늘 소개를 하는 게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약서만 쓴다고 해서 가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은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을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도적인 수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임차인은 이게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 할 거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입이 확실히 되는지 여부를 이사하고 나서 한참 뒤에 알고 되는 구조더라고요.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계약서를 쓰고 나서는 가입을 신청을 했을 때 이거는 100% 가입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허그든 SH든 담당하는 보험사 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그런 절차를 좀 마련해 주시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하고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보면 그냥 단순히 나는 가입 안 해줄게 라고 말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입했다라고 뻥을 치거나 가입 신청을 했는데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전 혹은 계약 직후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개발이 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민간 임대 사업자 중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자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간 사업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물지, 말소되지, 세제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지,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안 내는 거거든요. 혹은 못 내는 거거든요. 이런 유형을 조금 정리해 보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일부러 가입 요건도 안 되면서 내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신청만 해놓고 나중에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승인되지 않는 걸 확인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분이 가입 신청한 그 신청 서류만 보고 일단 뭐 잔금 치르고 들어갔는데 됐겠거니 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증보험이 가입 안 돼 있었던 거죠. 뒤늦게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부 보증금액만 가입하는 거예요. 3억짜리 전세 보증금인데 1억만 가입을 하는 거죠. 꼼꼼히 보지 않으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잘 됐네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머지 2억을 보증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예 가입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경우죠. 이제 대놓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고. 네 번째는 최초 가입을 했는데 갱신되지 않는 경우예요. 또 갱신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임대인이. 네. 또 갱신하지 않으면 또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를 때 반드시 보증보험 신청을 해야 되고, 보증보험 신청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완료까지 됐는지를 보증보험기관에 확인을 해서 그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증권을 사본을 달라고 해서 승인까지 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보험 증권을 보면 뭐 보증 기간이라든지 보험 금액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적법한 임대 사업자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임대 사업자 이거 어떻게 요건조차 확인해요? 그건 이제 지자체 확인을 하셔야죠. 전화하면 되나요? 예,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고 사본 제출을 하면서 적법한 임대 사업자인지 현재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도 기재를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보증금 보험 미승인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을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넣는 것이 좋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경매로 배당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매가 시작되면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보증금이 일단 묶인다는 거예요.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증금이 묶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 영상을 보시면 내가 전세 사기당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사회 초년생도 있지만 신혼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임신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다른 곳으로 내가 돈을 더 대출받고 이사 가시는 분도 계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 위자료도 좀 높게 책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단순히 보증금 반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도 좀 많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뭐 임차인이 원래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시점부터 못 받게 돼서 기다렸던 그 기간 동안 뭐 지연손해금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받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이런 사례들이 좀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사안에서 위자료를 한번 많이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법원에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자료는 판사가 이제 책정하기 나름인 거니까 저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로인에서 판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특히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잡혀 있고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면 경매가 끝나도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저당권이 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하기도 하잖아요. 돈을 빼들고 싶으면 허위의 채권자를 내세워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매에 넘어가면 그 허위의 채권자한테 돈을 먼저 배당받게 해서 난 뒷돈을 받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제 배당 이의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시고 배당기일에서 배당표가 나오기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배당기일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다투면서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면 내가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촉발한 게 처음에 민간 임대사업자 선정을 할 때 청년 안심주택 대상을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이 임차인분들이 많이 억울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안심주택이잖아요. 제도적으로 좀 강력하게 보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검증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법률 개정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 빈틈을 노려서,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일탈해서 저지르는 범죄를 서울시가 다 그걸 책임을 지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청년 안심주택을 표방하고 이걸 정책을 시도를 했다면 청년이잖아요. 사회 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일 거란 말이죠.
은행 인출할 때 확인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인을 계속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지정을 할 때 그 재무 건전성 상태를 좀 더 까다롭게 봐야 됐었던 게 아닌가. 그걸 제대로 못 봐서 사실 벌어진 거거든요. 정상적인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도 많아요. 여기가 터져서 그런 거지. 그래서 조금만 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면 아마 훨씬 덜 발생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기 임대인도 그 기자분이 찾아갔더니 그것을 했어요.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중단된 거잖아요. 이런 헛소리를 하시던데,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재정 상태를 가진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런 공공사업에서는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그 이후에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서 이렇게 보증금 못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현장에 대해서 일단은 공적 자금을 들여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먼저 선지급,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나중에 후 회수하는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순적이 좀 트일 수가 있어요. 선순위 임차권이어야 돼요. 선순위 임차권자들은 먼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퇴거하면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지급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나중에 보험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경매를 넘겨서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순위가 이제 문제예요. 후순위는 이제 보증금을 다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우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의 혜택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보증금까지 지급을 할지는 이제 미지수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후순위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한편에서는 전세 계약은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고 사기 당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왜 세금으로 그걸 다 지급을 해야 되냐, 이런 또 반론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사안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전세 사기 브로커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으면 1억 2천을 대출받아서 이렇게 근저당에 있는 건물에 들어올 생각을 아예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이 건은 서울시에서 청약 형태로 내걸고 공공으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보증금 내고 들어간 그 임차인들까지는 구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도 SH공사에게 우선 매수권, 양도하는 형태로 보증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다행이고, 물론 공적 자금이 샘솟듯 쏟아나는 건 아니니까 또 국민 모두의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여론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된 부분까지는 일단은 서울시 쪽에서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위치에서 살 수 있도록 공급은 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챙겨보고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년 안심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문제가 발생을 하신 분들이라면 우선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서 배당 신청을 해 주시고요. 우선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법률 알짜 정보 정리해서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